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 때 길이 되어드리는 사이의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가끔 상처를 줘도,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말이죠.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무섭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옆에 있느니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해 보이는 사람도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이용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진짜 문제인지, 어떤 패턴이 나를 계속 상처받게 만드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60세 이경희 씨가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인과 점심을 먹는데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지인이 종업원을 불러서는 아니 이게 몇 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사람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종업원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 친절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나한테만 잘하는 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당 직원, 택시기사,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웃는 것뿐입니다.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교의 니엘스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당이나 상점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기적인 인간관계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87%가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친절했고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구는 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당신한테 친절한 건 당신이 유용하기 때문이고 당신이 뭔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맥이든 정보든 위로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식당 직원한테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언젠가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당신에게만 웃는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언젠가 당신도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잘해줘도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진짜 따뜻한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쓰는 습관입니다. 61세 이순자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돌아가면서 밥값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자 씨가 계속 내게 됐습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그 친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자연스럽게 순자 씨가 계산대로 갔습니다. 다음은 내가 낼게.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가방 새로 샀네. 응, 어제 백화점에서 샀어. 마음에 쏙 들어서. 60만 원 줬는데 괜찮지? 6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면서 커피값 5천 원은 순자 씨가 냈습니다. 한 달 뒤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이 새 것이었습니다. 신발도 새로 샀어. 응, 이제는 나한테 좀 투자하기로 했거든. 30만 원인데 발이 편해. 그러고는 점심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2만 원을 내는 동안 그 친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물건 살 돈은 있으면서 왜 밥값은 항상 내가 내는 걸까? 한 번도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번에는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는 게 어때?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부자들이 더 아낀다더니. 순자, 너도 그럴 줄 몰랐다. 다음부터는 각자 내. 순자 씨는 그 말에 섭섭함보다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낸 돈은 생각 안 하면서 한 번 내라고 하니깐 야박한 사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내는 걸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구나. 돈 쓰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자기 물건 살 돈은 있으면서 관계에는 돈을 안 쓰는 사람. 이건 정말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교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호먼스와 피터 블라우가 정립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비용과 보상의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양쪽이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면 주는 쪽은 점차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받기만 하는 쪽은 이 불균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형편이 좋으니까 우리 사이인데 다음에 내가 내면 되지 같은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물건을 살 돈은 충분히 있으면서 관계에는 투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공정성 이론에서는 이런 관계를 착취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쪽은 이용당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비용을 내지 않는 쪽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보다는 당신을 우습게 보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구를 잃고 돈도 잃는다. 항상 돈을 안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당신만 손해보고 당신만 속상하고 당신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이미 평등하지 않습니다. 매번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공정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세 번째는 말투입니다. 65세 김정희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정희 씨 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머리가 많이 빠졌네. 완전 정수리가 환하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신경 쓰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창피했습니다. 장난이야, 장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친구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한 달 뒤 또 만났을 때는 정희 씨의 옷차림을 두고 말했습니다. 너 그 옷 몇 년째 입는 거야? 새 옷 좀 사 입어. 요즘 누가 그런 거 입어? 이번엔 주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옷을 자주 못 사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농담이야, 얼굴 좀 풀어. 또 농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정희 씨의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손주가 말이 늦으면 검사해봐. 혹시 발달장애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말이 늦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기분 나빠. 그랬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정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를 상처 주고 있구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농담을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당신이 화내면 예민하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제니퍼 교수 연구팀이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비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3년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난이라며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71%는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우니까 농담이라는 형태로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런 언어 패턴에 노출된 사람들의 86%가 자존감 하락과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결국 67%가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닌 포장된 공격입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포장된 공격성은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대부분 자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입으로는 친구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농담으로 포장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해방될 때입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네 번째는 칭찬 반응입니다. 70세 박지숙 씨는 손자가 대학에 합격해 너무 기뻐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서울대 붙었어.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돌아온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요즘 서울대도 예전만 못하던데. 축하한다는 말은 없고 깎아내리는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농담이겠지 했습니다. 며칠 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손주 대학 어디 간다고 했지? 서울대. 아, 맞다. 근데 요즘은 과가 중요하더라. 서울대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기분이 묘했습니다. 축하받고 싶어서 말한 건데 자꾸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숙 씨가 건강검진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래.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괜찮지 조금 있으면. 어디 하나씩은 분명히 안 좋아져.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소식을 말할 때마다 불편해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는구나. 칭찬이나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평가 유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가 정립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성공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영 과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 과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자신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교 과정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이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질투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 합니다. 요즘 서울대도 예전만 못하던데 같은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반영 과정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우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건 그저 반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며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짜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존감 문제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의 행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친구니까 축하해라고 하면서도 표정과 말투에서는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자꾸 찬물을 끼얹고 깎아내리고 그래도 뭐
로 시작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쁜 일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좋은 소식이 생겨도 숨기게 되고 관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해야 자기가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과 나누세요. 그게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5번째는 비판 반응입니다. 61세 김만석 씨는 문화센터에서 함께 운동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만석 씨는 가볍게 조언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운동은 잠깐 쉬는 게 어때?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내가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보다 운동 덜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만석 씨의 말을 조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황해서 아니, 그냥 무릎 아프다길래 걱정돼서 한 말이야. 라고 했더니 걱정은 무슨. 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난 내 방식이 있어. 그렇게 화를 내고는 그날 먼저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비슷한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무릎 보호대하고 운동하는 게 좋대요. 그 말에도 똑같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다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이후로 아무도 그분에게 조언하지 않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받아치니까 말을 섞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조언에도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브래드 부시먼 교수 연구팀이 비판 수용 능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1200명의 참가자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상황을 만들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조언에도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79%는 자기 성찰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 조언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런 방어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5년 후 추적 조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의 수가 평균 63%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뿌리 깊은 방어 패턴입니다. 조언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존감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조언을 듣고 고마워,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말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나도 배우고 싶어, 나도 발전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조언을 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만 지칩니다. 뭘 말해도 공격받은 것처럼 반응하니까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관계는 얕아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는 칭찬받을 자격도 없다. 조언을 못 받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적당히 맞장구만 치고
거리를 둡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작은 조언에도 발끈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당신의 조언은 소중하고 그걸 감사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주세요. 당신은 공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돈 문제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장난이라며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 작은 조언에도 발끈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인연이 귀하다는 이유로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30년을 알았어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1년밖에 안 알았어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연을 끊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 속에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평온한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통이 트입니다.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쁜 관계에 묶여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